했던 거 좀 기억나요? 솔론이라는 사람이 아테네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아, 네. 네, 좀 기억나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안정시키려고 했었나요? 그 뭐지? 뭘로 하나를 통합시키려고 했어. 네, 자, 어느 한 편만 들었나요? 아니면은 중간자 입장에서나요? 중립을. 네, 중간자 입장에서죠. 그쵸? 네. 그래서, 그 가난한 농민이 노예로 가는 거는 허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 어떤 정책을 제일 아, 먼저 시행했나요? 그 채무 그거. 네, 맞아요. 채무 탕감이죠. 그래서 빚에 의해서 평민층이 노예로 전락하는 일을 일단 막습니다. 그게 가장 급하다고 본 거죠. 자, 네. 그러면 문제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어. 안 끝나죠. 예,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경제력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기계를 이제 과학의 네. 힘을 빌렸어. 과학의 힘. 오늘날은 그쵸. 오늘날에는 딱 하면 과학의 힘을 빌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냐면 기술자예요. 그쵸? 네. 네. 기술자를 초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남는 걸 어떻게 해요? 해외로 수출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수출할 때 이제 우리가 부족한 그 곡식이죠. 곡식과 바꾸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반 평민층이 인제 경제적 그쵸? 빚의 노예가 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인제 정책을 시행을 했던 게 인제 솔론이었습니다. 요게 고대로 잘 되면은 뭐 좋았겠지만 잘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안 안 됐다. 됐다 그랬죠. 왜 안 됐다 그랬어요? 그 둘 다 반대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귀족층 입장에서는 어때요? 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그쵸. 예. 자기네 재산상 손해가 오니까 별로죠. 자, 일반 그 평민층은 어때요? 배우기 네. 귀찮고 쓰네. 네, 그쵸. 일반 평민층은 어때? 저기 귀족들 땅을 뺏어서 우리한테 나눠주면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자꾸 뭘 배우고, 그쵸. 뭐 만들어내고 갖다 팔고 이러라 그러니까 어때요? 화나죠. 훨씬 더 그 쉬운 길이 있는데 일반 평민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족들 땅 뺏어서 나눠주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인제 그 인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솔론이 아테네를 떠난 이후에 인제 농민층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됐고요. 자, 그 상태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내전이 붙었는데 누구 편을 든다? 귀족 편을 든다? 일반 평민층 손을 든다? 그렇게. 귀족 손을 들어서 평민층을 눌러서 내가 권력 그 최고 자리에 선다?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농민들 편에 있어서. 그쵸. 일반 평민들 편에 서서 귀족들 군대를 다 무찔러 주는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어떨까요?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는 잘한다 하겠죠. 당신 최고라고 하면서 당신이 여기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독재 권력자를 얘기하는 이제 참주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인데요.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전권을 휘두르는 뭐 거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위에 앉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권을 휘두르는 인제 그 왕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인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제 자기 대항하는 귀족들을 아테네에서 인제 추방하고
네, 일반 평민들의 바람이었죠. 예, 그 추방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수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권력을 쥐는 그런 과정에서 예, 자기랑 대항하던 귀족들은 어떻게 되는 추방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대토지 농장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몰수가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예, 아, 그렇게 하니까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당대 그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찔렀다 그래요. 네, 그래서 누구도 여기 그 이 사람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한마디로 예, 킹 왕짱 예, 계속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냥 단순히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은 이제 무능한 독재자로 남았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는 또 정치를 잘했대요. 그래서 예, 그 솔론이 만들어냈던 어떤 좋은 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그대로 준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다용농들이 이제 막 생겨나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또 금융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들을 또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융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해외 교역을 이제 또 그 더 하고 그리고 인제 항상 여긴 물이 부족합니다. 산악지대니까. 예, 근데 그런 수자원들을 또 인제 관리하는 그런 인프라 공사도 하고 그리고 인제 그 아테네 지역이죠. 아테네 지역을 또 예, 동질감을 인제 그 느끼게끔 문화적으로 그 행사들도 또 자주 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실질적으로 삶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혜택도 얻게 되고 그리고 인제 그 경제적으로도 그쵸? 예, 나아지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로서 계속 그 통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참주를 하게 됩니다. 어, 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전권을 휘두르는 독재자로서 예, 계속 인제 했던 거예요. 이 사람 그 얘기를 보면서 약간 그 박정희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뭐 참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 공이 뭐냐면은 어쨌든 중산층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경제를 일으켜 세운 거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인기가 좋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그 굳이 현대로 소환한다면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예 그 생각이 드는 게 이 페이시스트라토스였는데요. 그래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아테네를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향상도 시켰고 그리고 워낙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인제 안정이 되는 거죠. 네,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인제 세상을 떠날 때 되니까 그 참주 지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물려줍니다. 그거 왕 아닌가요, 사실상? 그쵸? 예. 잘 생각해 봐요. 참주라는 지위인데 이게 아들한테 돌아가면은 이게 근데 왕정하고 청주가 뭐가 왕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라는 신분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뭐냐 그 백성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왕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참주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지도자로 누가 세우는 거예요? 시민이. 시민들이 인정하고 세우는 겁니다. 어, 근데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권력들을 조금이라도 허용돼 있는 구조라 그러니까 권력이 쪼끔이라도 분산돼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독재자인데 왕처럼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시민들 위에 군림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전 상태에서 누가 세우는 거예요?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그들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신 맘대로 하십시오라고 전권을 위임해주는 이런 형태가 참주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왕하고는 약간 다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인기가 얼마나 있었던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참주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상 왕정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쵸? 네. 예. 사실상 그 아들이 이어서 대를 이어서 참주를 할 정도면은 왕이나 다름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아버지만한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그 뭐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성군이에요. 위인입니다. 위인. 네. 근데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까지도 그 엄청난 그 지도자가 연이어 나오는 일이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참주가 되었는데요. 네,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네, 두 명의 아들이 공동으로 이제 다스리는 참주 형태로 갔다고 해요. 네, 이 동생이 이제 정적한테 암살당하고 난 뒤에 이 히피아스라는 이 사람이 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나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폭주를 하기 시작해서 막 압제하고 막 좀 이렇게 참주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 다 몰려 있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네, 동생이 암살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뭔가 좀 불안했는지 그 권력을 갖고 이제 막 그 다른 사람들한테 좀 횡포를 부리고 압제하고 네, 이런 쪽으로 막 치달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참주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 이제 추방되게 되는 그런 어 귀결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참주가 쫓겨났다더라라는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들리니까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쫓아냈던 귀족들은 어때요? 아, 다시 기회가 왔다. 우리의 잃어버린 땅과 재산을 되찾을 기회가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귀족들이 쫓겨났지만 네. 그들과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히피아스가 그 쫓겨나는 일을 계기로 해서 권력층이 이제 공백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불러들일까요? 안 불러들일까요?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이죠. 그리고 쫓겨났던 사람들은 어때요? 아, 이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기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해서 귀족들이 돌아와서 다시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잠시 동안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족정의 형태로 다시 잠깐 동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정이었죠. 그쵸? 원래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었는데 귀족들이 다스리는 귀족정이 됐다가,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솔론의 개혁이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하니까 참주정으로 갔죠. 그쵸? 네. 시민 독재자가 나와서 다스린 참주정으로 갔다가 참주정이 이제 그 산으로 가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깐 귀족정으로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귀족정을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 권력을 잡은 그 귀족들과 맞서야 되는데 자기 힘만으로는 이제 어려우니까 옆 나라 그 유명한 스파르타의 그 군사들을 빌려서 이끌고 와서 귀족들을 내쫓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스파르타는 과연 아무 생각 없이 클레이스테네스한테 군사를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스파르타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테네에 이제 내정을 간섭하고 관여하기 시작하고요. 클레이스테네스랑 저기 함께 군사를 일으켰던 다른 사람을 밀어줘서 클레이스테네스를 쫓아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아테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귀족정이 싫어가지고 그 배항을 했더니 갑자기 자기네 상전으로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귀족이요. 네, 귀족이 아니라 옆 나라 스파르타. 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져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테네 시민들 전체가 다 들고 나게 돼요. 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족들의 그 지배가 싫어서 들고 일어났는데 막상 들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게 생긴 거예요? 스파르타. 옆나라 스파르타의 지배를 받게 생기니까 아,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들고 일어나니까 스파르타나 이제 다른 쪽도 감당이 안 돼서 아, 그러면은 그냥 클레이스테네스 다시 데려와서 저기 다스리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됩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그리스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민주정치라고 하는 요 형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어, 민주정이니까 이제는 누구 위에 군림하는 어떤 한 사람의 권력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다 처리될 것 같아요? 백성들이. 네, 그렇죠. 시민들을 대표하는 어떤 기구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 기구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군대를 이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 원정을 가든지 방어 전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왕정이나 귀족정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지휘 체계가 짜 있죠. 그렇죠? 네. 왕이 귀족들한테 뭐 군사 이끌고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귀족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가신들이나 봉지들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민주정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의회에서 누가 군사를 이끌 것인지를 선출을 해요. 그래서 아, 그 장군을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민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정부의 형태가 군주정, 왕정이죠. 그다음에 귀족정 아니고요. 그다음에 참주정, 독재 정치입니다. 도 아닌 민주 정치, 시민 그러니까 시민 그 자체를 대변하는 기구가 최고 권력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시민들 위에 서 있는 권력 형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음,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형태의 정치 체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왕정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쵸? 예, 이 사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은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이제 물려받아서 계속 시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와 관련된 거는 이제 왕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이제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군주정, 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귀족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하니까 이제 너무 전횡이 이제 심해지니까 그 밑에서 섬기던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을 이제 내쫓고 그 신하들끼리 다스리는 귀족정의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귀족정의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죠. 일반 시민들이 자꾸 이렇게 자신들이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네, 자신들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내전 같은 게 일어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내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틈을 이제 타고, 독재 권력을, 이제 구축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참주입니다. 그러니까, 참주는, 원래 뭐 왕이나 귀족이나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급변 사태, 그다음에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뭐 분쟁 이런 거 있을 때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그 지지를 확 잡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독재 권력을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지지를 이렇게 확 획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군대를 동원해요, 군대를. 그러니까 사병을 동원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외국에 이제 군대를 빌려서 그 도시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든지 싫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뭐 아테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귀족들의 지배를 받기 싫으니까 더욱더 자발적으로 그 사람한테 권력을 밀어주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참주. 네, 그 참주는 인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쵸?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냐면은 왕은 인제 태어날 때부터 적법한 왕의 권리를 갖고서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참주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자리로 그냥 올라가서 눌러 앉는 거죠. 그쵸? 네, 요런 사람을 이제 참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참주정은 인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어쨌든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인제 얻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지가 인제 떠나는 거예요. 지지가 떠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제 그 힘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그 통치 체계에 쪼끔씩 빈 구멍들이 생기겠죠. 그쵸? 예. 그렇게 되면은 인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참주로 교체가 되든가 아니면은 다시 귀족정으로 바뀌든가 쫓겨났던 그쵸? 예, 왕을 다시 옹립해서 왕정으로 돌아가든가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참주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테네는 그 참주정을 거쳐서 뭘로 나갔느냐라고 하면은 민주정으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민주정은 인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시민이 그쵸?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그 정치 기구를 그쵸? 예, 정치 기구를 인제 확립을 하고 거기에서 인제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그 문제를 그쵸? 예, 스스로 처리하는 그 방식이 인제 민주정인데 고런 부분들이 인제 아테네에서 확립이 됐었다. 자, 그래서 인제 우리는 인제 민주정의 형태가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해서 성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나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참주정은 어떻게 돼요? 나란 일이 있으면은 참주가 그냥 처리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귀족정도 그냥 귀족이 처리하는 거고 왕정도 군주가 처리하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나란 일이 있으면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에 의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하는 요런 형태가 그 정치 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구가 뭐냐라고 하면은 민회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20살이 되면은 자동으로 민회에 소속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아테네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뭐 한 3만 명에서 뭐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지금 오늘날 잠실 운동장 같은 데 가면 어때요? 한 3만 명에서 5만 명 한 자리에 쫙 모일 수 있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전체를 다 모았을 때 얘기잖아요. 그쵸? 네. 예. 이 민회를 소집했을 때 시민권이 3만 명에서 5만 명 있다고 해서 3만 명, 5만 명이 다 모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회를 열면은 인제 그중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제 모이는 겁니다. 예, 그중에서 인제 뭐 어느 정도 그쵸? 예, 비율로 인제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민회에서 인제 각종 법률의 제정, 그다음에 사건의 심리, 이건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군의 선출 등과 같은 일을 수행을 했는데, 이게 인제 가장 민주정에서 시민을 대변해서 수행하는 권력 기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한 주에 한 번꼴로 열리게 돼요. 사실 그러겠죠. 나랏 일을 논의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열려야 되니까 일 주일에 한 번씩은 인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참여를 해서 이런 일에 있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발언할 거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참여 못 하게 되면은 누군가 또 그냥 하는 거고, 그쵸?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냐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뭐 무슨 일 하나 있을 때마다 5천만 명이 국회의사당에 모여 가지고 네. 불가능하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대표자를 지역구마다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서울시 뭐 무슨 구의 대표자 해서 국회의원 누구를 뭘로 보내요? 국회로 보내죠. 그쵸? 네. 예. 그러면 그 국회는 고 지역구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막 토론도 하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막 활동을 해 주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오늘날의 민주주의고, 그렇지만 아테네 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 되는 사람들, 자격 갖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 주일에 한 번씩 아고라에 싹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해서 결정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정치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민주주의 형태의 정치 체계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제 이 민회 말고 인제 500인 의회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민회가 인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어 그 절차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뒤에서 인제 주관해 주는 그런 인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00인 의회는 민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일정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회에서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일 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봤을 때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쪼끔 뒤에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선착순으로 처리한다. 먼저 접수된 것부터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정말 급한 문제인데 막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인 의회에서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번 일 주일 뒤에 민회가 열릴 텐데 이게 급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부터 하고, 그쵸? 네. 쪼끔 사소한 거, 여기 앞에 보면은 뭐 재판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이건 쪼끔 사소한 재판이니까 이건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정을 쭉 짜는 거죠. 그쵸? 네. 아. 그리고 인제 뭐 민회에서 뭔가 결정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해서 뭐 공사하기로 합시다. 뭐 이런 어떤 인프라 공사하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재정 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그런 소요되는 재정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거는 또 500인 의회 같은 데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500인 의회는 민회가 하는 일을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500인 의회가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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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민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500인 의회에서 했는데, 이 500인 의회는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그러니까 아테네가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10개 정도의 지역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구라고 말하면 조금 오늘날과는 다른 측면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아테네에 한 10개 정도의 지역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매년 50명씩 대표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인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의논할 사항 뭘로 합시다. 그쵸? 예. 그다음에 재정 소요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누가 부담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500인 의회가 이제 가동이 됐는데, 이거는 대의원을 선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뽑기. 네, 뽑기에서 가는 거였대요. 근데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직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회에 참석해서 여기 자기 의무를 감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대요. 네. 아, 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가 돌아간 거죠. 그렇죠? 네. 오늘날처럼 투표합시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나 그냥 놀러 가야지. 막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알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은 민주주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민회에서 자기의 활동하는 거죠. 그런 걸 시민의 의무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500인 의회에서 또 이렇게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큰 명예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가 태동해서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 체계잖아요. 그렇죠? 일부가 결정해서 일부가 논의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발언권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주어지겠죠. 주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발언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 너는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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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TV 프로그램 같은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민회에서 토론하고 이런 거를 물론 시민의 의무이기도 했지만, 왜 지금도 왜 그런 영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막 누가 논쟁하고 하는데 네. 되게 웃긴 거 나오면은 막 웃긴 동문서답하고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짧은 영상으로 막 돌고 이러잖아요. 아, 그쵸? 네. 예, 이런 바보가 막 여기 이러고 그 있다고. 네. 무슨 이 모 씨는 이렇게 할 때. 네, 그러고 막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의 자유는 좋지만 나가서 말을 하는데 말을 잘 못하고 어버버하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러면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용납했다는 거야, 용납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용납 안 해요. 그래서 굉장한 모욕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연설 조금 못하면은 야유도 보내고 쓰레기와 올리브 씨를 막 집어 던지는 이런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가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쵸? 예, 나가면은 막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진짜 잘 말할 자신이 있고 내가 정말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하겠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쵸? 네.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호를 잘 못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날 좀 변호해 달라고 누구한테 의뢰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어떻게 돼요? 나를 대신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해 주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연설가나 웅변가 같은 사람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들이 정말 원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여기 발언대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할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말을 해 달라고 하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접수를 해서 나가서 그 말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설득도 되고 이제 그 원하는 대로 통과도 되고 이러겠죠. 그쵸? 네. 예. 고런 사람들이 인제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웅변가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달변이고 말 정말 잘하고 같은 말을 해도 막 이렇게 감동을 주는 말 이런 거 예. 예. 사람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그 심금을 울리는 예 인제 아 이런 식 그런데 인제 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그리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인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중에서 인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데모스테네스하고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오늘은 인제 정리를 해 보면 인제 이런 거예요. 어쨌든 결국 클레이스테네스 이후로 아테네는 민주 정치 체계로 갔다는 겁니다. 그쵸? 네. 예. 예 민주 정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가 그쵸?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 그 자체에서 일 처리를 한다. 그쵸? 네. 이게 인제 민주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기관이 뭐냐라고 하면은 민회입니다. 민회. 네. 예. 민회에서 각종 일들이 일어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민회가 열렸고요. 20살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거기 참여할 수 있었고 그거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그쵸? 네. 예. 500인 의회는 그런 민회가 잘 돌아가도록 전반을 예 그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발언의 자유가 있었다. 그렇지만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고 네 그쵸. 예. 야유와 모욕을 당해야 되니까 좀 내 말을 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쵸? 훨씬 더 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연설가나 웅변가 같은 사람들도 나오게 됐다. 네. 그런 인제 내용이 오늘 얘기가 될 겁니다.